자, 1차 시에는 우리가 변동, 종합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했고요. 2차 시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조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해가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고려를 살짝은 하는데 방송만 들으면 완벽히 자기께 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CVP 분석은 첫 번째 기본 개념을 잡고요. 아마 개념을 전부 다 여러분 지금 다 잡혀 있는 개념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거고, CVP 분석을 이용한 손익분기점 분석이라든가 혹은 어떤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등등등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CVP 분석이 그 과정에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선형을 가정하고 있는데, 선형이 아니고 어떤 뭐 고정비가 달라진다든가 조업도가 달라질 때 분석하는 추가 분석에 대해서, 혹은 매출 배합이 매출 배합이 그러니까 복수의 제품을 판매할 때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가지고 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장된 개념을 할게요. 하는데 여러분이 일단 요까지는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들이 출제가 되면 추가 분석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CVP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VP 분석요. 결국은 이 발륨이 조업도입니다. 그죠? 조업도는 이익을 어느 정도 했는가로 측정을 하는 양이, 이익을 어느 정도 했는가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측정이 있지만 이 CVP 분석의 조업도는 생산량 혹은 판매량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과 판매량은 같다는 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업도가 변할 때 뭐가 원가와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코스트와 발륨 프라핏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조업도가 달라질 때 이놈과 이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떤 특정의 프라핏, 이익이 제로가 되거나 혹은 목표 이익을 줬을 때 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량이나 판매량 혹은 판매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혹은 뭐 여러 것 또 있을 겁니다. 그죠? 원가는 우리가 CVP 분석에서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나눕니다. 그럼 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고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순한 문제풀이를 여러분이 숙달을 해 놓으시면 이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세 개의 관계에 필요한 문제를 갖다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VP 분석에 의해서 조업도, 판매량이나 생산량의 변화가 기업의 원가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걸 X축이라 해서 우리가 독립변수, 이걸 Y축이라 해서 종속변수라 했습니다. 결국은 X라는 얘기는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X는 변합니다. 그죠? 어디에 종속 안 받고 변합니다. 이 X축이 조업도라고 볼 때, 그러면 이 조업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Y축을 원가로 봤다면, 총원가로 봤다면, 이 원가에서는 우리가 일정한 고정비를 지급합니다. 고정비, 이게 고정비 총액이죠. 즉, 이 그림에서 결국은 조업도가 변하더라도 고정비 총액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업도가 변하더라도 고정비 총액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변동비는 이렇게 조업도가 변함에 따라서 원가가 변하죠. 이놈을 합쳐버리면 이렇게 갈 겁니다. 즉, 총 원가선, 비용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결국은 조업도가 변할 때
원가가 얼마나 변하느냐. 기울기가 이게 단위당 변동 원가가 되죠. 이 기울기가. 그래서 만약에 이걸 y는 a 플러스 bx도 쓸게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우실 때 y는 중학교 때 배울 때 ax 플러스 b도 배우셨는데 대부분 책들이 a 플러스 bx도 쓰니까 a 플러스 bx도 쓸게요. 그 다음에 이 고정비 총액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면 a가 되고 a가 됩니다. 고정비 총액이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x의 변화량분의 즉 독립변수 조업도의 변화량분의 이 x는 a, b는 기울기가 됩니다. b는 기울기가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보면 조업도가 변할 때 원가가 어떻게 변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 조업도가 변할 때 원가가 어떻게 변하는가는 우리가 단위당 변동원가에 대해서 요걸 B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아마 배우시게 될 게 우리가 결국은 이 원가를 갖다 추정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결국은 CVP 분석을 한다든가 변동원가 계산을 한다든가 할 때 이 원가를 추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비용선이고 총원가선입니다. 그죠? 원가선이고 잠깐만요. 색깔 잠깐. 그러면 수익이라는 얘기는 매출일선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였다고 봅시다. 이게 총 수익선. 수익선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매출선이죠. 매출액선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수익보다 비용이 큽니다. 수익보다. 그럼 요 놈은 손실이 될 거고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요 놈은 뭐가 된다?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눈으로 일단은 뭐 우리가 보통 플라팅을 해보겠죠. 눈으로 한번 대충 보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CVP 분석입니다. 그죠? 자, 요거 이해되시죠? 한번 손으로 본인이 직접 그려보세요. 제가 그리듯이 천천히 한번 그려볼 시간을 가지세요. 자,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 1분 드릴게요. 3분 드릴게요. 그려보세요. 자, 3분간 슬라이드 정지시키고 직접 손으로 그려보시고 넘어갑니다. 복습하고 플레이하세요. 자, 그래서 CVP 분석이 어떻게 활용될 거냐를 한번 뭐 정리해 보시면 아까 했던 말입니다. CVP, V가 변할 때 C와 P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아까 이 얘기했습니다. P가 제로가 될 때 혹은 어떤 목표 이익이 있을 때 이 V와 C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우리가 수량 곱하기 단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수량이나 단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즉 판매량이나 판매 수량이 단가가 그러니까 매출액 판매량이라 했죠. 매출액이나 매출 수량이나 단가 등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는. 이놈을 분석할 수 있죠. V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 판매량과 매출액은 어떻게 될 거냐. 특정 판매량에서 어떤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수량이나 단가가 판매 가격이나 원가 혹은 변동원가도 수량 곱하기 변동비 단가입니다. 변동비 단가였죠. 그죠? 수량 곱하기 단가, 변동비 단가. 그러면 판매 가격이나 판매 가격 혹은 변동비 단가라든가 혹은 고정원가가 변할 경우 이익이 어떻게 변할 건가. 그리고 또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판매량이나 매출액은 어떻게 돼야 될까. 다양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CVP 분석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는 결국은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이게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자, 여기서 뭐 별도로 시간 두지 말고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으세요. BB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에서 판매량과 매출액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뭐 단가도 바뀔 수 있고 수량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 판매량에서 얼마 이익을 올릴 수 있는가. 판매 가격이나 원가가 변할 경우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가.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읽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CVP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는데, 자, 첫 번째가 모든 원가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원가는 어떻게 된다?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CVP 분석을 할 때 이 원가에는 제조원가뿐만이 아니고 뭐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 판매비와 관리비도 포함하여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업도만이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즉 생산량이나 생산량, 매출액 해도 되죠. 생산량, 판매량만이 원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원가의 형태는 관련 조업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선형으로 표시된다. 선형. 그 다음에 생산량과 판매량은 동일하다. 이 얘기가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면 기초와 기말 재고는 변동이 없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거는 이제 CVP 분석을 갖다 확정하게 됩니다. 제품의 종류가 복수인 경우에도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매출 배합은 일정합니다. 우리가 한 개의 제품이 한 개를 단일의 제품에 대해서 CVP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품이 만약 X와 Y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VP 분석을 하려면 배합이 2대1로 두 개 팔릴 때 한 개 팔린다. 이런 식으로 배합이 일정하다면 이걸 어떻게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손익분기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나중에 아마 CVP 분석 마지막 시간쯤에 가겠지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때는 단기에는 이렇고 다음 기회는 이게 3대1로 바뀌고 4대1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CVP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보세요. 제품 X와 Y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량의 비율이 1대2라면 이 판매량의 비율은 항상 1대2가 된다고 가정을 해야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수익과 원가의 형태는 결정되어 있으며 미래 상황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도과 마찬가지로 이 CVP 분석도 단기간 분석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의사결정 모형은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 시간에도 이걸 배울 수는 조금은 하겠죠. 이게 이제 자본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고요. 단기간 분석 모형, 요거 기억,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오면 요거에서 잘 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종류가 복수인 경우 조업도 변화에 관계없이 매출 비합은 일정하다.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수익과 원가 형태는 결정되었고 바뀔 가능성 없다 정도 한번 다시 보시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죠?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이건 별도의 시간 안 드리고 한 30초,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읽어보고 갑시다.
자, 이 문제 풀어봅니다. 풀고 제가 풀게요. 뭐 오래 안 걸리겠죠? 한 1분? 자, 볼까요? CVP 분석의 가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변동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변하죠. 그죠? 맞죠? 고정원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그죠? 2번,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매출 배합률을 다르게 정합니까? 아니죠? 조업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매출 배합은 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조업도는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이다. 맞죠?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변동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2번, 전통적인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의 가정이 아닌 것은 단위당 판매 가격은 일정해야 되죠. 매년. 자, 생산량과 판매량은 같습니다. 3번, 총원가가 조업도의 변화에 반대 방향으로, 조업도가 증가하는데 총원가가 내려가는 게 있습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원가는, 단위당 고정원가는 바뀔 수 있는데 총원가는 반대로 갈 수가 없죠. 내려가는 게 있을 수 없죠. 그죠? 됐습니까? 3번,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 함수는 선형이며 연속이다. 맞죠? 모든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매출액과 원가 이익 간의 관계인데 요놈하고 분명히 구분하시라 했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게 매출총이익이죠. 여기서는 이놈은요, 판관비까지 포함시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이게 공원이익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 보시면 매출액에서 뭘 뺐다? 변동 매출원가를 빼면 제조 공원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변동 판관비 빼면 공원이익이죠. 그래서 이 변동원가 계산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매출액에서 합쳐서 변동비 해서 변동원, 변동제조원가, 변동판관비에서 바로 공원이익으로 바로 작성하시는 분도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이 나옵니다. 공원이익이 나오죠. 자, 의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부분으로 요만큼 이익 발생에 공헌을 합니다. 이 이익 발생에 공헌을 하는 이 공헌이익 갖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고정비를 커버를 하고 나면 이익이 발생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개당 파는데 100원이 들어가는데 한 개당 변동원가가 80원이 발생한다면 공원이익이 20원 발생합니다. 그죠? 근데 고정비 1000원이 들었다면, 자, 한 개당 팔아서 이익에 20원씩 공헌하는데 고정비 1000원이 들었다면 어떻게 된다? 50개를 팔아야 이익이 제로가 되죠. 51개는 이익이 2, 52개는 이익이 4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당 보세요.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비, 단위당 공헌이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50개로 나누면 단위당 고정비는 얼마? 20. 즉
이익이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는 뭐가 같다? 단위당 공원이익과 단위당 고정비가 같다 했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이익이 제로가 된다면 공원이익과 고정비는 같죠. 그죠? 이익이 제로가 된다면 공원이익과 고정비는 같습니다. 자꾸 보세요. 반복해서 보세요. 이익이 제로가 된다면 공원이익과 고정비는 같은데 이 공원이익을 수량으로 고정비를 수량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단위당 공원이익과 단위당 고정비는 같습니다. 그죠? 이래도 생각하고 저래도 생각을 하세요. 어떡할까요? 3분 드릴까요? 3분 드리면 그림을 직접 그려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3분 드릴게요. 자, 3분간 공원이익 그림 그려서 공원이익 개념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스톱하고 3분간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듣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복습하라고 넣어놨는 겁니다.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복습하세요. 순수 변동원가란 원가의 형태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총원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일정하게 비례하여 변하는 원가, 즉 원가로서 조업도가 0인 경우는 제로가 되고 조업도가 중단된 경우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총원가는 이렇게 되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게 되겠죠. 그죠? 단위당 변동원가 y는 a 플러스 bx로 본다면 b가 되겠죠. 그죠? 자, 복습 삼아 보세요. 자, 고정원가입니다. 고정원가는 우리가 조업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입니다. 그죠? y는 a 플러스 bx로 봤을 때 a가 되겠죠. a가 되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하고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원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즉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고정원가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변동원가 계산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비 단가가 달라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달라지는 변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한 게 정상원가 계산이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제대로 나오니 이제 y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A와 B 플러스 BX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합쳤는 걸 우리가 중변동원가라 했고요. 그래서 CVP 분석에서 원가선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쳤는 총원가선, 총비용선, 매출액선은 총수익선이라 하죠. 요놈이 만나는 지점이 뭐가 된다? 손익분기점이 되고 이 수익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판매 가격이 되고 비용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변동비가 됩니다. 자, 요거 한 3분, 2분 정도 보세요. 요 우측 그림만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제가 이렇게 칭했습니다. 수량과 단가, 매출액과 비율은 친구입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매출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을 이렇게 단위당 판매 가격을 이렇게 문제에서는 단위당 판매 가격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변동비는 수량 곱하기 자 단위당 변동비 단가죠. 단위당 변동비. 공원이익은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을 이렇게 쓸게요. 공원이익 이렇게 쓸게요. 공원이익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쓸게요.
요거 빼고 단위당 공원이익, 변동비 판매 가격. 자, 문제 없죠?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과 비율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이 재무지표 분석을 다음 학기 배울 건데, 재무상태표는 거의 대부분 비율이 총자산이 들어가든가 총자본이 들어가든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비율은 대부분 분모에 매출액이 들어가고 분자에 들어가서 비율명을 읽을 때 만약에 분자의 영업이익이다 그러면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그냥 영업이익률 이렇게 읽습니다. 만약에 분자의 매출 총이익이 들어가면 매출액 총이익률 이렇게 해도 되고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분자의 변동비가 들어가면 분모의 매출액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걸 어떻게 읽는다? 우리가 변동비율이라 합니다. 자, 요거 변형을 한번 살짝 시켜볼게요. 변동비율은 저 변동비가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 매출액이 들어갑니다. 직접 손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수량 곱하기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그 다음에 변동비는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변동비입니다. 그러면 판매량 떨어지고 뭐 단위당 판매 가격 분의 단위당 변동비로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변동비율은 매출액분의 변동비로도 계산할 수 있고 판매 가격분의 변동비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공원이익률 매출액분의 공원이익입니다. 똑같이 매출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그 다음에 변동비율은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 이익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단위당 판매 가격에 단위당 공원 이익이 공원 이익률이 됩니다. 자, 요거 자, 3분 정도 화면 영상을 스톱하고 지금 수량과 단가가 친구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비율이다 하는 거 지금 방금 했던 걸 직접 손으로 써서 자기 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CVP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V가 변할 때 C와 P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CVP 분석의 과정에 대해서 했고 CVP 분석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러니까 V가 변할 때 C와 P가 변하니까 이 안에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과 단가가 친구고 매출액분의 어떤 비율, 변동비가 들어가는 거, 공원이익이 들어가는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C와 수량이나 단가도 구할 수 있고 비율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달라질 때 C와 V가 어떻게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 지금 그 1차 시간이 조금 길었죠. 그래서 2차 시는 요 정도 시간 정도로 마무리를 할 테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머릿속에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되새겨 보시고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뭘 배우게 될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알죠? 그래서 CVP 분석 개념, 가정이 어떻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비율 살짝 이 그림 하나 그렸죠. 매출액에서 변동비 빼면 공원이익인데 공원이익은 고정비 플러스 이익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흐름을 그 하얀 백지 하나 꺼내셔서 배웠던 거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하여튼 다음 차시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각자 같은 따로 학습할 시간을 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